일단은요, 그 주말 테스트 올라오면 오늘은 안 되겠구나. 정석책 먼저 펴보세요. 정석. (158페이지) 펴보시고요. 최대치수 숙제 다 하셨나요? 다 했어요? 낸 데까지. 지금도 좀 빨리 나갈까요? 왜냐면 그 이해를 좀 목적으로 해서 살짝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주말 테스트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실 주말 테스트 가끔씩은 이제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 도움이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가끔씩 조금 이제 범위를 좀 막 벗어난 내용들까지 막 집어넣기는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정석책의 구석구석 여러분이 숙제까지 꼼꼼히 잘 했냐 이거를 사실 판단하려고 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주말에 나와서 좀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도 좀 해볼래? 주말에 3시 반 3시 반에 나와서 뭐 문제 이게 사실 정석책의 유형이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RPM이 그나마 좀 유형이 정리가 되는데 사실 문제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뭐 토요일날 와가지고 좀 프린트 좀 풀다가 가고 싶을 때 가도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숙제하기 전에 최대치수에 관해서 우리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최대치수는 우리가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2차 함수의 최대치수였죠.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리고 제한 범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나타내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추계방 정식을 먼저 찾은 다음에 제한 범위 잘라주거나 최대치수 구하는 게 가장 이제 많이 나오고 쉬운 버전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 2차 함수 이용하는 게 많이 나와. 언제 나오냐면 로그 함수에 껴서 나오기도 하고요. 지수 함수에 껴서 나오기도 하고 삼각 함수에 포함돼서 나오기도 하고 미적분할 때 또 나와요. 접선의 방정식까지 또 해서. 그래서 2차 함수 좀 기억 많이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푸는 거 있었죠.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푸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수 조건 플러스 2차식이 나오면 얘는 판별식 이용하는 게 있었는데 기억하나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될 때 거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좀 지엽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을 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좀 기본 문제 같이 풀다가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었는데 저기 16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64. 이게 원래는 이제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최소값으로 보고 잘못 풀었거든요. 최대값을 구하는 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보다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던 게 최소값으로 하니까 그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막 4가지에서 2개들이 합쳐가지고 2가지로 나왔었죠. 근데 그게 최소값일 때는 그렇게 좀 더 어렵게 가는 거고요. 킬러 쪽으로 가야 돼요. 내신 대비할 때도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는. 근데 여기서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해본 다음에 숙제 질문 받을게요. 가로 2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얘의 최대값 구하는 거였어요.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잘못 구했었죠? 미안해요. 자, 일단 얘가 이제 위로 볼록의 상태죠. 우리 이 차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이게 어차피 중3 상과정에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건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표준형 바꾸는 거 아시죠? 어차피 내신 대비 또 할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는 조금 그래요.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표준형 만들지 말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개형으로 위로 볼록인 거 그리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추계방 정식을 바로 찾으라고 했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2a. 그럼 2배 하면 2분의 2a. 약분하니까 x는 a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축인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잘라야 되는데 얘가 어떤 위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마이너스 1, 1이 이런 식으로 잘라져 있는 경우. 얘를 1번. 두 번째는 사이에 낑겨 있는 경우. 이렇게 꼭지점 부분이 낑겨 있는 경우. 이게 마이너스 1, 얘가 2번이라고. 그 다음에 아예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되고 제일 오른쪽에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3번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나눠서 풀게요. 원래는요, A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1, 2, 3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먼저 하시면 돼요. 나중에 정리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식. 자, 그럼 이럴 때는요,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를 미리 설정해 놓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잠깐 fx라고 놓으면요, 우리가 이 범위일 때는 뭘 넣어야 최대값이 돼요? 제일 높은 지점인 x자리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여기가 최대값이 나오겠죠. 이 상황만 봐야 돼요. 그러면 f에다가 1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다. 그러면 x에다가 1 대입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최대값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면 최대값은 이놈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2번. 자,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즉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1일 때는 등호 넣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만 등호를 한번 넣어줍시다. 등호 두 번 겹쳐서 넣으면 틀려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얘 최대값은 언제일까요? 제일 높은 지점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언제? 꼭지점일 때죠. 맞죠? 그러면 우리 x자리에다 뭐 넣어야 돼요? a를 넣어야 되겠죠. a를 넣을 때가 최대야. 이해되시나요? 그림을 계속 보셔야 돼요. 식으로만 보면 절대 이해 안 돼요. 그림에서 지금 우리 이 상황을 하고 있네. 이 상황에서 제일 높은 점은 여기야. 그때가 x에다 a를 대입해야 y값이 나오겠구나. 땅땅 대입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제곱이 돼서 얘는 a 제곱이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일 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등호 여기 있으니까 여기 넣어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범위가, 그래프가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그럼 제일 높은 데는 언제야? 여기일 때네요.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지 최대값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풀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이때 최대값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다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최대값 얘, 그 다음에 얘는 얘, 이럴 때는 얘가 최대값이다. 세 가지로 써주는 거야. 정석책이 이렇게 열린 결말 많이 나온다 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올 일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해를 얘를 해놓으면요, 거의 모든 문제 거의 풀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림 많이 그려보세요. 사실 지금 못 풀 거야, 아마. 아무리 해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자, 그 다음에, 질문 받을게요. 질문. 질문, 유제 문제 다 부르세요. 유제. 11-6, 7, 5, 3, 11, 4. 없어요, 저요? 좋아요. 할게요.
11-3부터 160페이지죠? 자, PQ값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그래프가 2,4를 지난대요. 일단 무식하게 대입해야죠. 그죠? 지난다 위에 있다. 무조건 대입. 그러면 4P 플러스 Q가 돼요. 4 없어지고요. 4P 향하면 4P는 Q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이걸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얘는 이차함수 그래프 형태인데 최소값이 3이래요. 제한 범위는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개형이 일단 대놓고 아래로 볼록인 거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려본 다음에 축을 일단 무조건 찾아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축 찾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p네요. 그럼 x는 p가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빨리 외운 사람이 유리해요. 계속 질질 끌지만 어차피 외워야 돼. 알겠죠? 중3 때도 도움돼요. 그래서 x는 p일 때 꼭지점에 x좌표고요. 그럼 제일 낮은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최소값 3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프 그려보고 나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 뭐라는 소리야? p, 3이라는 소리죠. 이해되시나요? p, 3이 꼭지점의 좌표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도 또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요, 대입. 대입하게 되면 3은 p제곱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q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p제곱인데 넘어가면 p제곱 더하기 3은 q가 되죠. 그러면 식이 하나 또 나왔어. 자, 문자 2개, 식 2개. 그러면 얘는 연립방정식이에요. p값, q값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걔를 이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4pq. 그럼 q 대신에 4p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p제곱. 자, 이항시켜서 가져오면 4p 더하기 3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 되죠? 1, 3, 마이너스 3에 붙여서 p의 값은 1 또는 3. 이렇게 되겠죠. 1 또는 3. p값 나왔죠? 자, 그러면 p값 2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 p가 1일 때는 뭘까요? p가 1. 그러면요, 양수 조건 뭐 없나? PQ 상수값. 자, P가 1일 때 Q가 뭐 나와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어디였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Q는 4 나오죠. 그럼 얘네가 한 묶음. 그 다음에 P가 일단 3일 때 일단 해볼게요. 3 넣으면 Q는 12 나와야 되죠. 그럼 제한 조건 있을까요, 혹시? 문제 잘 뚫어져라 쳐다봐요. P가 1이 됐든 3이 됐든 상관없죠. Q도 뭐 제한 조건 없으니까 둘 다 답이 되는 거야. 이거 판단이 마지막에 좀 쉽진 않거든요. 어렵기도 하죠.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11-4번) 둘 다 해요? 1번, 2번? 2번만. 자, x, y, z가 실수일 때 이 식의 최대값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y제곱과 z제곱을 보니까 이미 완전 제곱식이 돼 있죠. 돼 있어요. 다른 게 이제 x, y의 z에서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x 관련된 식이 조금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 모양을 좀 바꿔주면,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들어와요. 맞죠? 그럼 우리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최대치수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4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 4가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빼줄 건데,
얘 필요 없으니까 얘 분배시켜서 내보낼 거 아니야. 일단 써볼게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얘 세 개로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x 빼기 2 전체의 제곱. 얘 정개시켜서 내보내면 플러스 5죠. 4죠. 9가 되겠네. y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정리 완성되겠죠? 자, 그러면 x-2도 실수잖아요. y도 실수, z도 실수니까 실수를 제곱할 때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0이 될 때는 일단 최대값이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라 다른 수가 들어가는 순간 제곱을 하면서 값이 뻥튀기가 돼요. 계속 커져. 근데 커지는데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여주잖아. 그럼 전체 결과값은 계속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을 찾으려면 이놈이 0이고요.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가 최소값을 가져요. 따라서 얘는 무조건 최대값이니까 9보다 작거나 같다. 즉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개의 문자로도 완전 제곱식 형태로 최대치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11-5번 11-5도 두 개 다예요? 11-5 누구야? 1번, 2번 다예요? 다예요? 다예요. 범위가 이렇게 나와서 헷갈렸네. 자, 11-5번에 1번 먼저 갈게요. 자, 일단은 이차함수 형태 나왔고요. 범위 나왔어. 그러면 개형 그려야 되겠죠. 아래로 볼록 그리고요. 습관적으로 축을 찾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x는 2. 얘가 축이네요. 그럼 범위. 근데 등호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열어서 잘라야 돼요. 그러면 1, 2에서 1이 행점이 가깝죠. 여기 이렇게 뚫어서 갖고 오고요. 2에서 5까지 좀 멀죠. 5가 이쪽에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사용하셔야 돼요. 됐죠? 자, 최소값 뭘까요? 최소값은 x가 몇일 때? x에다가 2를 넣어줄 때가 제일 낮은 구간이죠. 그러면 x에다 2를 넣어요. 그럼 여기다 f라고 하면 f에다가 2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죠. 맞죠? 자, 그럼 최대값은 어디일까요? 일단 제일 높은 데 바라봐요. 제일 높은 데 이쪽에 어딘가 있겠죠. 근데 5를 딱 대입했을 때 이 값은 존재해, 안 존재해? 그 사용하면 안 되죠. 뚫려 있으니까. 5일 때는 쓰면 안 되는데, x가 5일 때. 그럼 x가 몇일 때? 5에 제일 가까울 때가 제일 높겠죠. 점점 5를 위로 향해서 가니까. 근데 우리가 5에 제일 가까운 x값을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저번 시간에 살짝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뚫려 있는 구간에서는요, 여기서 최대값 못 구해요. 최대값 없어요. 그래서 최대값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줍니다. 답이 최대값 없다라고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무조건 막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막혀 있을 때. 즉, 등호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이런 건 돼요. 이런 건. 뭐냐면요. 여기는 뚫려 있고요. 잘려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가 막혀 있어. 얘는 뚫려 있어서 얘 값은 우리가 못 써. 근데 제일 낮은 데가 여기고요. 제일 높은 데 근데 여기잖아. 근데 막혀 있어. 그럼 이때는 이 값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있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천천히 살펴보세요. 가로 2번도 자, 이번에는 범위가 등호로 다 채워져 있죠. 그러면 얘 위로 볼록 개형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하면 4니까 4분의 6 하면 x는 2분의 3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범위 잘라야 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축에서부터 더 멀어요. 1은 축에서 가깝긴 한데 왼쪽에 있네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되겠네요. 맞죠? 반복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죠.
제일 높은데 이놈이고요. 제일 낮은데 이놈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넣어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더하기 5가 돼서 9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쉽죠? 이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면 이게 응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로그라는 함수만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5일 때 이 로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의 최대치에서 범위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부터 9까지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치환을 때려요.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9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 t에 대한 범위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또 잘라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제일 높은 게 또 최대값, 제일 낮은 게 최소값. 로그는요, 로그 함수는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돼요. 그냥 무조건 증가해요, 증가. 얘는 증가했다, 감소했다고 하니까 축도 찾아야 되고 범위도 잘라줘야 돼요. 근데 얘는요, 그림도 안 그리고 대충 범위 여기서 쫙쫙 발라. 그럼 무조건 왼쪽이 최소, 무조건 오른쪽이 최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 최대 최소만 빨리빨리 할 줄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책이나 이런 것들 이제 해설지 보시면 계속 표준형 만들고 있어요. 안 돼요. 여기 따라가면 우리가 너무 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갈게요. 육 번도 두 개 다예요? 6번 질문 누구죠? 2번, 2번 둘 다요? 아, 둘 다 해요, 둘 다 해요. 자, 1번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구하려. 그러면 이 아래로 블록이 그래프 또 개형 그린 다음에 축을 먼저 찾아요.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쭉 찾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얘가 x는 1일 때가 축이죠. 맞죠? 자, 그러면 a라는 어떤 수보다 작은 쪽만 사용하렴. 그러면 우리 a의 범위에 따라서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a가 1번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를요, 지금 두 개 겹치니까 두 개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x는 1인데 a가 1보다 왼쪽에 있으면 a보다 작은 쪽만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만, 노란색 그래프만 써야 되고요. 두 번째, x는 1이고 a라는 애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주면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잘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사용하라는 얘기야. 맞죠?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범위와 문자 설정 좀 해볼게요. 자, a가 1보다 작을 때죠. 왼쪽에 있으니까. a가 1보다 작을 때 이 노란색 그래프의 최소값이면 제일 낮은 부분. 즉, x 자리를 a로 채우면 그때 y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얘를 fx라고 줬고요. 그럼 f a를 대입한 거를 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이놈이 최소값인 거죠. a가 못 구하죠? 이대로 놓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a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이놈이 최소값이다. 그림 보면서 하는 그림 안 보면 못해. 선생님 못해요. 나중에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 그림을 안 그리고 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이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머리에 넣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라색 갈 거예요. 자, 이번엔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네.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 라고 놓을 건데 여기서 등호 안 넣어줘서 2를 채워줘서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등호를 넣어줘야 돼요. 범위 짜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떨 땐 넣고 어떨 땐 빼고 어떨 때 분리시키고만 한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요 겹치지 않게만 가득 채운다 이런 느낌을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라색 그래프를 봤더니 제일 낮은 부분은 어디예요? 제일 낮은 부분이 여기 맨 아래 꼭지점 부분이죠. 그러면 얘는 x에다 1을 대입해야지 최소값이 나와요. 즉 f에다 1을 대입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a를 대입하거나 뭐 꼭지점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 보고 제일 낮은 지점 그냥 넣으면 돼요. f1을 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3. 그럼 얘는 2가 되겠네요. 얘는 숫자로 딱 나오네. a를 안 넣었기 때문에 얘는 숫자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a가 1보다 작다 그러면 a제곱 빼기 2a 더하기 3. 그리고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딱 2. 최소값이 2. 나와요. 계속 열린 결만 나오죠. 좀 어렵죠. 그래서 기본 문제보다는 낫지. 이번이 좀 어렵나요? 이번이? 자, 11-6번에 가로 2번. 자, 이번에는 0부터 3까지의 범위. 숫자로 정확하게 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차함수의 미정계수 A를 줬네요. 네, A는 양수 조건 줬고요.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1이 되도록 상수 A 값을 찾으려. 야, 난이도가 확 올라갔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하던 대로 똑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일단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 이거 줬으면 우리가 사실 개형 그리기가 너무 편하죠.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럼 얘도 일단 막 그려보고 푸는 거야. 맞아요? 위로 볼록 맞아요? 듣고 있죠? 힘들어요? 힘내세요. 그래서 위로 볼록이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축 찾으라 했었죠? 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이니까 2분의 a. x는 2분의 a가 축이 되겠죠. 축에 따라서 0과 3 사이의 범위로 또 잘라야 돼요. 그럼 사실 이게 기본 문제랑 좀 비슷하죠? 그럼 일단 대충 하는 거야. 일단 그림을 대충 하고요. 이번에 좀 자세히 해볼게요. 자세히. 그러면 0과 3을 이런 식으로 자를 때. 그 다음에 0과 3이 이렇게 포함될 때. 그 다음에 0과 3이 제일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세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우리는 최대값 찾는 거니까 일단 더 구성을 좀 더 해볼게요. 이러한 범위일 때는 누구 넣어야 돼요? 여기가 최대니까 x에다 3 넣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범위일 땐 최대값은 여기가 제일 높은 데가 여기네. 그럼 이때는 축을 넣어야죠. 축을. 이 범위일 때는 제일 높은 데가 여기죠. 여기. 그럼 그때는 0을 넣어야 돼요. 되셨나요?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이번엔 얘부터 순서대로 한번 맞춰볼게요. 얘부터 할 거야. 얘를 1번, 2번, 3번으로 할게요. 2번, 3번. 이거 거꾸로 했네. 1. 자, 1번부터 갈 건데요. 그림 먼저 갈게요. 1번부터. 자, 일단 2분의 a가 0보다 작을 때죠. 지금 이 그림 보면 0이 오른쪽에 있어. 2분의 a보다. 그러면 2분의 a가 0보다 작을 때 이 범위로 생각을 해보면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a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다행히도 a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얘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a가 0보다 크다일 때인데 우리가 이미 여기 첫 번째 범위를 짜려고 봤더니 a가 0보다 작을 때로 바뀌었어. 그럼 이때는 조사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사실 하지마. 좀 범위를 좀 쉽게 가. 그래서 얘를 준 거야. 아시겠죠? 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뭔가 봤을 때 뭔가 더 쉽게 접근할 때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요. 원래 기존의 기본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그걸로 접근하면 다 풀려 문제가. 뭔가 기교를 부릴 때는 그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하는 거야. 가서 되는 거야. 지금 기본기를 완벽하게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거야. 그럼 이번엔 0과 3 사이죠. 누가? 2분의 a가. 한번 짜볼게요.
그럼 2분의 a라는 애가 0보다 크고요. 3보다 작은 경우. 등호 넣어줄까요? 안 돼요. 어차피 얘가 0보다 크다일 때만 계산하는 거니까 0 넣어줄 필요 없고요. 이번에 3은 한번 넣어줘야 되겠죠. 3은 넣어줍시다. 자, 그럼 이 범위를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A가 이 범위일 때 다시 한번 그려보면 X는 2분의 얘가 축이고요. 그 다음에 X의 A, 우리 X 범위가 아까 여기였죠. 얘 보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A가 두 번째, 얘 그래프를 보는 거니까 0이 대충 이쯤에 있고요. 3이 오른쪽에.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제일 높은 데는 꼭지점일 때, 즉 F에다가 꼭지점의 X좌표, 얘를 대입할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X에다가 2분의 A제곱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2분의 A제곱. 계산하면 4분의 A제곱이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네,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자, 이 세 번째 이 범위인데, 2분의 A가 3보다 오른쪽에 있네. 그러면 2분의 A가 3보다 크다. 여기 등호 넣어줬으니까 이제는 넣어주지 말아야 되죠. 둘 중 하나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때 범위는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6보다 클 때 얘로 범위를 써주시면 돼요. 일단 얘 무시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 2분의 A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잘랐냐면 이쪽에 0과 3 이렇게 잘린 거죠. 여기는 좀 뚫어야 돼. 맞죠. 이렇게 그냥 다 색칠해서 가시면 돼요. 어차피 다 등호 포함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은 언제냐면 제일 높은데 3을 넣었을 때가 최대죠. 그러면 F에다가 3을 넣었을 때 그럼 3, 3, 9 마이너스 9 더하기 3A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정리 한번 할게요.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크고 6보다 작을 때에는 최대값이 4분의 A제곱. 그 다음에 A가 6보다 클 때는 최대값은 3A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잠깐만요. A값. 잠깐만요. 점검을 안 했네요. 적게요. 자, 일단 A 값이 우리 몇 번 하고 있니? 1번, 2번, 15. A. 뭐가 잘못됐나? 계산 혹시 잘못된 거 있나요? 놓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최대값이 1이 되도록. 이걸 안 했네. 이거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정리된 거 보면요. 지금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놨어. 맞죠? 그럼 최대값이 둘 다 뭐가 돼야 돼? 1이 되셔야 된대요. 두 가지 상황별로. 자, 근데 얘는 보시면 A제곱이 4니까 A는 풀마 2가 돼요. 맞아요? 나중에 결론만 내면 돼요, 결론만. 자, 풀마 2가 돼. 근데 우리 A는 양수여야 되니까 A가 2일 때 일단 하나 채택을 했는데 이 A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네, 들어있네. 그럼 얘 써도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얘 계산한 최대값이 1이랑 같아야 돼야 된대요. 그럼 얘는 3A가 10이니까 A 값은 3분의 10이어야 돼요. 일단 양수니까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전제로 깐 게 6보다 커야 된대요. 근데 6보다 크지 않죠. 얘는 사용 못하는. 약간 절대값 그리고 방정식 풀 때랑 좀 비슷하죠. 뭔가 다 해놓고 위에 조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걔랑 충족하는 단말. 그래서 얘는 열린 결말이 아니라 답이 하나로만 나오고 A는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최대값이 1이 돼야 된대요. 얘가 1일 때 얘가 1일 때 다 조사했더니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죠. 어려워요. 난이도 굉장히 높아요. 웬만한 고등학생들도요 잘 못 써요. 2등급 학생들도 간당간당 풀까 말까. 수능 기준. 어렵죠. 그래서 답은 2가 됐다.
그 다음에 7번. 이거 참 어려워요. 뭔가 문제가 되게 한 줄로 딱 나와 있는데 어려워요. 참 어려워. 이런 문제를 만약에 내신이 됐다. 맞을 학생이 많진 않을 거예요. 진짜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일단 볼게요. 자, x 더하기 y가 3이고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요. 그때 이 놈 전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지금 문자가 두 종류니까 일단 우리가 한 종류로 바꾸면 좋겠죠. 맞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y는 3 빼기 x로 바꿔서 이 식을 얘한테 쏙 대입을 해서 가져오면 2x 제곱 3 빼기 x 자 제곱 이렇게 일단 한 문자로 정리가 됐죠.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y 문자가 사라져 버렸어. 맞죠? y 문자가 사라지면 우리가 위에 적혀 있네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요. 문자는 소거되면 제한 범위를 남기는데. 그래서 제한 범위 여러분 설정하는 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주어진 식만 계속 보는 거야. 주어진 식을 계속 보면요. 자, 어차피 우리가 바꿔치기 한 등식 있죠. 부등식에, 그냥식에서는 범위 못 찾아. 등식에서 y가 없어졌으니까 y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야. y에 대해서만 일단 신경 쓰는 거야. 자, 그러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요. 근데 y는 3 빼기 x랑 아예 똑같은 놈이래. 그럼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면 3 빼기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바로. 무조건.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일단 가볼게요. 그러면 x 이항시키면 x에 대한 새로운 범위가 추가되는 거지. 원래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관계식에 대해서 없어지는 문자를 잘 뚫어져라 쳐다보고 걔랑 같은 놈에 대한 범위를 새롭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y가 없어지니까 y의 범위가 남는 게 아니라 y랑 관련된 범위를 보고 주인공인 문자에 대해 범위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만 이제 범위하면 쓰면 안 되고요. 원래 x에 주어진 이 범위 있죠? 얘도 같이 조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얘 제한 범위는 x는 0보다 크거나 하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가 얘랑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됐어요? 반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전개해요. 전개해보면 얘는 x제곱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되고요. 이 값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얘 자체의 값을 찾는 거니까 얘를 그냥 뭐 y라고 이렇게 놓고 푸셔도 돼요. y라고 놓고 얘 전체의 값이 사실 y랑 같은 거잖아요. 그냥 안 놓고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차피 이차 함수니까 얘 그래프로 가야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네요.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리고 축 바로 습관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1일 때가 축이고 여기에 대해서 잘라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0이 1에서 더 가깝죠. 그럼 0을 여기다 붙이고요. 3이 1에서 더 멀어요. 그럼 과감하게 이렇게 멀리 보내서 잘라주면 제일 높은 데가 확실히 보이는 거지. 맞아요? 얘는 1만큼 떨어져 있고요. 얘는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더 멀잖아. 멀리 떨어질수록 많이 높게 가겠죠. 대칭이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x가 1일 때, 최대값은 x가 3일 때 대입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x에다 1 대입하면 3 빼기 6 더하기 9 그러면 6이고요. 3 대입하면 27 빼기 18 더하기 9니까 18인가요? 최대값 18, 최소값 16. 어렵죠? 범위 찾는 거 좀 괜찮을까요? 나중에 무리함수 할 때 또 나와요. 무리함수, 최대치수 할 때.
무리함수 할 때 은근히 막 이런 게 많아요. y는 루트 x 플러스 6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얘 기본적으로 얘가 그래프로 표현된다는 건 실수가 돼야 돼요. 근데 그래프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x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범위에 갑자기 탁탁 튀어나와요. 이게 사실 좀 무리수 파트인데 조금 어려워요.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11번 갑시다. 11-8도 했었죠, 숙제? 없는 것 같고요. 11번.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이렇게까지 이제 교과서에서는 좀 안 다뤄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안 다루는 학교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실수 XY 조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XY에 대해서 2차식 나와 있어. 그때 얘를 만족시킬 때 X 더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렴.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X 더하기 Y 최대값? X 더하기 Y의 최대값. 이거 조금 그러네. 이거 여기까지 숙제 해오라고 했었나요, 혹시? 이거. 저번에 우리 11-8은 안 풀었었죠? 11-7까지 했고. 11-8 혹시 했나요? 안 했죠? 10번은 괜찮아요? 자, 그러면요. 이거 기본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설명할게요. 자, 우리 기본 문제 11-8번 한번 읽어보고 한번 풀어볼래요? 물론 읽어봤겠지만. 진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1-8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할지 한번 아래 거 굳이 읽어볼 필요 없이 힌트만 살짝 보시고요. 정석 빨간색 글씨 있죠? 그 힌트만 보고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사실은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풀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원래 원방 정식 뒤쪽에 이제 공통수학 있잖아요. 그걸로 그림으로 가서 찾는 문제긴 해요. 근데 나중에 거의 이걸로 안 풀어.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억지로 이렇게 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좀 풀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한번 구경만 해보세요. 자, 일단 실수 XY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Y 대 2차식 나와 있고, 주인공이 조금 이상해요. 그죠? 2차식도 아니고, 얘를 좀 바꿔치기 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러니까, 우리 얘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게 아까 우리
11- 몇 번이었죠? 7번이었나요? 7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처음 주어진 등식을 이용해서 얘한테 이렇게 대입을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대입을 하려면 얘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거 쓰지 마세요. 1 빼기 x제곱 이렇게 하고 y를 1차로 바꿔서 심지어 풀마로 바꿔야 돼요.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러면 y 대신에 둘 다 대입한 다음에 얘네 최대치수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루트로 최대치수 하는 거 배운 적도 없잖아요. 못 푼단 말이야. 못 풀어서 발상을 좀 전환시켜서 거꾸로 대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차식이니까 1차식을 주어진 2차식, 등식 이렇게 거꾸로 대입한다고 일단 가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개연성이 별로 없거든요. 분명히 얘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대입해서 뭐 판별식을 구하고 있단 말이야. 굉장히 이게 좀 비논리적이야. 그래서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교점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일단 그냥 무식하게 가는 거야. 자, 일단은 얘를 식으로 가려면요. 어차피 우리 얘의 최대 최소 구해야 되니까 얘의 값을 k라고 넣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다시 생각해서 k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한다고 받고 시작하는 거야. 고정관념을 받고 시작하는 거야. k의 값을 최대값.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 목적이보다 k의 최대 최소야. 그러면 이제 1차식을 이용해서 2차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니까 식 정리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y는 k 빼기 2x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y 대신에 k 빼기 2x 대입한 식을 가져오면 x제곱 플러스 k 빼기 2x 전체 제곱은 1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여기서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전개하면 4x제곱 5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kx 더하기 k제곱 그리고 1 넘어와요. 왜 넘어올까? 구등식을 억지로 만들려면요. 우리가 2차식이랑 실수 조건을 써주셔야 돼요. 2차식 실수 조건. 실수 조건. 자, 2차식이 나왔는데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x는 실수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2차 방정식의 해인 x가 실근을 가져야 될 조건. 즉 판별식 썼을 때 작소공식 되죠?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아야지 실근을 갖죠. 이거 어디서 했던 거야? 앞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 판별식, 2차식, 그리고 실수 조건 있을 때. 아까 여기 세 번째였죠. 아까 세 번째. 그거랑 지금 관련이 돼 있는 거야. 아, 짱나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잘 안 나오죠. 요즘 갈수록 시험 문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굉장히 논리적인 형태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사실 내면 진짜 징계 먹어야 돼.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그럼 일단 얘를 두 등식을 풀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고 얘는 플러스 5가 돼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동방향이 바뀌죠. 얘는 억지로 2차 부등식도 푸셔야 돼요. 아직 안 배웠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했어요. 그래서 루트 5의 제곱으로 바꿔서 합차 공식 억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 빼기 루트 5 그다음에 k 플러스 루트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식이 작다 꼴이니까 모아져요, 찢어져요? 모아진다. 장모 확진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작은 거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k의 범위가 확 나와버렸네. 뭔가 했는데 그냥 k 범위가 딱 나왔어. 근데 우리 알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k의 최대 최소값 구하래요. 그럼 k 최대는 루트 5,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신 차려봤어요. 그래서 실수 조건이 있고요. 2차 분석. 이게 사실 완전히 의미가 없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좀 지역적인 내용이라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 하는 얘기인데 잘 생각해보면 x가 실수인 범위 내에서 이 방정식을 잘 뚫어져야 살펴보면 x는 실근 가질 때를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다른 경우는 절대 안 돼. 실수 x가 존재할 때 2차 방정식 만족하는 모든 걸 다 생각했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그거 안에서 생각을 해보고 식을 써봤더니 K의 범위가 딱 나오네. 그럼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K에 대한 범위가 자세히 나왔죠. 그러면 K 최대값이, 최소값이 다 나왔네. 그럼 다른 거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이 모든 세상에서 K값, 루트 5가 제일 큰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5가 제일 작은 거예요. 의미는 사실 있어요. 나중에 이거 생각하면서 이 아래에 어드바이스 책 보시면 나와 있죠. 원이랑 직선의 방식 그려놓고 얘 두 개가 사실 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점. 그래서 뭐냐면 대입을 해놓고 뭔가 정리를 했다는 거. 자, 얘 두 개의 식을 연립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연립은 뭐야? 교점이란 말이야. 연립은 교점. 중1 때부터 배웠던 거야. 연립은 교점이다. 중2 때부터 배운 거죠. 연립했다는 소리는 얘가 사실 원의 방정식이고요.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직선에 대해서 K값 의미하는 건 사실 얘가 Y절편이에요. Y절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원이랑 만나는 거 그림 보세요. 왔다 갔다 했을 때 K는 Y절편인데 두 개가 만나는 상황일 때 제일 높은 데가 최대. 만나는 상황 중에 제일 낮은 데가 최소.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넘어가세요. 그럼 11번 풀어볼게요. 똑같이 가시면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x, y에 대한 2차식 나와 있고 주어진 x 더하기 y. 얘가 주인공이야. 그럼 얘를 뭐라고 넣는다고요? k로 놓기로 했어요. k로 놓기로. 그럼 우리는 뭐의 최대 최소야? k의 최대, k의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예식은 y는 k 빼기 x가 되고요. y 자리에 얘를 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k 빼기 x 더하기 2에 k 빼기 x 전체의 제곱은 2. 이렇게 그냥 대입한 거야. 대입은 연립이고요. 연립은 교점 찾는 거야. 교점. 근데 우리 지금은 교점은 아니고 x에 대해서 실수 조건이 또 있네요. 그러면 x에 대해서 모든 실수를 갖는 모든 범위를 생각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또 쓰는 거예요. 일단 정리해봐야 되겠죠. 지저분하네요. x제곱이 플러스 2x제곱, 여기도 플러스 2x제곱 나오니까 5x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kx 플러스 마이너스 4kx 나오고요. 플러스 2k, k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2. 얘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x, 그냥 동료하니까 마이너스 6kx. 계산하실 수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2k제곱 빼기 2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실수가 없어야 될 텐데 일단 갈게요. 그럼 여기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왔고 실수 조건. 그러면 x가 실수를 가질 조건을 모두 조사하려면 판별식 짝수 공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10k제곱. 짝수 공식 외워야 돼요. 겁나 나오죠? 일부러 얘 6으로 준 거야. 짝수 공식 주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 얘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10은 또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얘도 합차 공식도 써줘야 되겠죠. 사실 똑같은 문제죠. 기본 문제라. 그래서 또 모아지는 꼴이네요. k는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그거는 같고요.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루트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0. 기억만 했으면 좋겠어요. 완벽히 뭐 풀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이거 이렇게 최후의 수단이구나. 이것만 기억해 놓으면요. 나올 때마다 계속 틀리고 풀고 규정하고 하면 결국엔 스르르 잡혀. 스트레스 잡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라. 자, 됐고요. 질문을 끝났고요. 자, 우리 이제 기본 문제 11-9번 할 차례거든요. 얘 한번 1번 한번 고민해 보세요. x가 실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해설 안 보면 접근이 안 될 거야, 아마. 이게 처음 보죠. 어떻게 이렇게 생뚱맞은 문제를 냈을까? 이차함수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게 이차함수랑 관련이 있어요? 분모에 들어온 게, 분모에 x 들어오면 얘는 이차함수, 다항식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뚱맞긴 해요. 그래서 한번 일단 이거 풀이 방법 그냥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얘가 최대치수를 만들려면요, 어떻게 보면 얘가 유리함수를 좀 배우면 어떻게 조정이 되고 하는데, 그걸로는 지금 할 수가 없고요. x 실수 조건이 있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전체를 k라고 놓는 거야. 전체의 값이 k랑 같다고 놓았으니까 우리는 또 k의 최대치수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k의 최대치수. 그러면 얘 6x 나누기 x제곱 더하기 1인 k니까요. 양변에다가 x제곱 더하기 1 곱해도 되나요? 나누기는 항상 신경 써줘야 되는데요. 곱하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보통 0만 아니면 돼요. 곱하는 수가. 0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0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만한 정보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0을 사실 곱해도 되는데요. 0을 곱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은 0이 될 수 없죠. 어차피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변에 x제곱 더하기 1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 순간 2차 방정식 나왔죠?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k값의 최대치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x의 실수 범위를 줘버렸네요. 그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모든 고려해봤을 때 실수 조건이 나오려면 판별식이 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 써줘야 되겠죠.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럼 6x 마이너스 더하기 k 한쪽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x의 실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 또 짝수 공식 쓰라고 6 줬네요. 절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나? 왜? 실수 x가 존재해야 되니까. 자, 그럼 얘는 양변에 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 주시면 고등호 바뀌고요. 얘는 합차 공식 마이너스 3 k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그러면 또 모아지는 꼴이라서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고요. 큰 것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k의 최대치수 구해야 된다고 했었죠? k에 대한 범위가 딱 나와버렸네. 그러면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 그래서 괜찮아요. 분수꼴일 때는 어쩔 수 없이 k로 갖다가 놓고 2차 그거 쓸 수밖에 없어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2번 한번 풀어볼래요? 2번 되게 복잡한데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 2번 한번 어떻게 도전 한번 해보세요. 판별식까지 어떻게 써봐요. 많이 어렵니? 정석 진짜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 이게 RPM에 집중하셔야 돼요. RPM만 다 풀어도 성공이에요. K가 0일 때 고려를 두 번째에서 두 번째.
제가 해볼게요. 자, 일단 판별 시간 한번 써봤으면 좋을 텐데, 자, 일단 1번 잠깐만 다시 볼게요. 잠깐만 이거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우리가 아까 그 K라고 놓고 양변에 X제곱 더하기 1 곱한 다음에 좌변을 다 정리했었죠. 근데 우리가 얘가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정리, 이게 가로 1번에 X는 실수라는 조건만 있고 2차 방정식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 K 있죠, K. 최고 차이 계수가 K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K가 0이 될 때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날아가요. 얘도 없어지고요. 그럼 X는 0이라는 값이 나와요. 뭔 상관이죠? X가 0일 때. 우리는 중요한 건요. X가 실수이면 괜찮아. 근데 실수죠. 근데 그때 K 값은 0이잖아. 맞죠? 근데 K 값이 0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아까 범위에서 최대치수 역할은 못 맞죠. 그래서 이걸 항상 신경 써주긴 해야 돼요. 일단 함정으로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2번 할 때 또 자세히 다 해볼게요. 자, 2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얘는요. K라고 놓고 풀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 최대 최소가 3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위에 거랑 큰 거랑 똑같이 가야 되니까 양변에 X제곱 더하기 1을 곱해요. KX제곱 더하기 K로 바뀌고요.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서 묶어주면 1-KX제곱, 그 다음에는 AX 더하기 B 빼기 K는 0 이렇게 바뀌어요. 맞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최고 차이 계수가 또 1-K 이렇게 문자로 나와요. 그러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말이 없어. 그럼 얘가 0일 때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1-K가 0일 때, 즉 K가 1일 때 얘기하는 거죠. K가 1일 때는 최대치수로서 이제 K라는 값이 1이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K에다가 1을 대입해요. 그럼 얘가 없어져요. 그럼 얘는 AX 더하기 B, 얘는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러면 X의 값이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요. 1-B를 A 값으로 나눈 얘 우리 실수인가요? 실수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A, B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실수 A, B라고 나와 있어. 맞죠? 그러면 얘가 실수가 될 수 있겠죠? 유리수의 실수의 나눗셈이니까 얘는 실수야. 이해되시죠? 엄격하게 말하면 A가 0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긴 있어야 돼요. 사실. 어차피 이게 그것까지 생각해보면 더 디테일하게 하시면요. 이것까지 보셔야 돼요. 자, A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하나의 실수 값이 나오고요. 근데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B가 1이 되면 참이 돼요.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것도 실수라는 조건에 만족을 시켜주긴 하잖아.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요. 문제가 이게 너무 꼬아냈어요. 이제 더 이 해설에서도 놓치고 있긴 한데요. 이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X가 실수일 때 가능하다. X가 실수되니까 K 값이 1을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역할 못하죠. 그럼 K는 1이 아니라는 소리야. 어렵죠. 그럼 다음에 이게 무시하고요. 네, 두 번째로 가. 그래서 해설에서는 1번 무시하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무시하고, 자, 그러면 얘는 K가 1-K가 0이 아닐 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X는 실수 조건이어야 돼요. 그러면 판별식,
A제곱을 썼을 때 얘는 짝수공식 안 좋네. A제곱 마이너스 4에 1 마이너스 K 곱하기 B 빼기 K. 아, 복잡하네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실수가 존재하게끔 모든 상황을 설정해 줍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우리 K에 대한 부등식으로 생각하죠. K에 대한 범위를 찾아야 돼. 왜? 최대값과 최소값을 K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K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K 제곱 그 다음에 두 개 계산하면 B 그럼 1 더하기 B 굉장히 복잡하네요. 여기서 써볼까? 정리된 것 좀 볼게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마이너스 4에 B 더하기 1, 그 다음에 K 플러스 4B 빼기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자, 여기서 아무리 봐도 인수분해 못해요, K에 대해서. 맞죠? 부등식 부분을 조금 배우긴 했어야 되는데요. 자, 얘를 인수분해 억지로 했다 쳐봐요. 인수분해 억지로 했다 쳐. 최고차항의 계수가 4고요. K에 대해서 어떻게 인수분해야 돼야 되냐면 하나는 3,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모아지는 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플러스 1, K 빼기 근. 자, 이렇게 2차 방정식 세우는 거 떠오르셔야 돼요. 그럼 일단 얘 만들어 놓고요. 얘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놈을 봤을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이렇게 거꾸로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2차 부등식 사실 좀 깊게 배운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식을 얘를 전개했을 때 위에 있는 식이랑 같으면 돼요. 좀 너무해. 그래서 정성적이 안 좋은 점이 조금 이런 게 있어요. 내용은 진짜 좋긴 한데.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4의 K제곱. 이게 더하면 마이너스 2K인데 마이너스 8K가 되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 아래 거 식을 비교해보면 이 마이너스 8이랑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럼 B 더하기 1이 2가 돼야 하니까 B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에다 1 넣으면 4 빼기 A제곱은 마이너스 10이랑 같아야 돼요. 그럼 A제곱은 16이니까 A는 풀마 4가 되겠죠. 그럼 A는 풀마 4. 둘 다 써도 되나요? A 플러스 제한 조건 없고요. 마이너스 4 제한 조건 없는데 둘 다 되나요? 둘 다 되네요. 2번까지는 못해도 돼요. 너무 좀 그래. 그래서 우리 어떻게 1번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1번 정도까지. 아셨죠? 그럼 10분 쉬었다가요. 3차, 4차 방정식 나갈 거예요. RPM 질문 맞나 혹시? RPM도 질문 받을게요. 네, 10분 쉬세요.